네, 안녕하세요. 네, 소방단계 오늘 2022년 이제 과목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될지 그에 대한 부분들 교수님들과 함께 같이 좀 얘기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회자를 맡고 있고요. 이제 소방단계 학원에서 팀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박준철 교수님 저희가 어렵게 모셨고요. 네, 교수님 간단히 인사 한번.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험 과목 개편으로 행정법이 이제 시험 과목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아마 많은 걱정이 있으실 건데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써니 행정법의 박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소방도 기존보다 커트라인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제시를 준비하신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시생의 N수생의 경우 떨어진 자존감 회복을 어떻게 하는지 아마도 여기 뭐 오늘 듣고 계신 분들도 이제 언제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런 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텐데 사실 우리가 출발점이 다른 부분들은 서로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니 중고등학교 때부터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해온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또 소방직 공부를 위해 가지고 이제 체력을 막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출발점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필기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행정법 과목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비문학 국어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고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건데 그게 조금 훈련이 더 되어 있는 사람하고 훈련이 덜 되어 있는 사람의 그 차이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느냐? 더 노력해야죠, 뭐.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극복할 수 없는 차이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 더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번 시험에 남들은 붙었는데 나는 이번에 안 됐다 싶은 분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비교하지 마시고 아직 조금 준비가 덜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또 인고의 시간을 보내시다 보면은 그 인고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열매가 훨씬 더 달고 더 여러분들에게 행복감을 느껴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되었다, 이번에 안 되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 학원은 공단기인데 저는 사실 단기 합격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때가 되었을 때 그리고 뭔가 내가 이제 나름 성숙했을 때 그때 이제 열매를 맺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냥 이번에 안 됐을 때 조금 더 노력할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그리고 좀 더 큰 날개짓을 위해서 조금 더 움츠러들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해나가시다 보면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또 행복의 시간들이 올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라는 말밖에 드릴 게 없네요. 행정법에 대해서 질문이 총 한 150개가 넘게 왔었습니다. 그 중에서 5개만 제가 추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박준철 교수님께서 이제 이 5개에 대해서 이제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실 건데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행정법은 암기 과목입니까? 질문 첫 번째가 행정법은 암기 과목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사실 질문들이 다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5개의 내용들이 그래서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에는 모든 시험은 암기를 해야 되겠죠.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거냐, 그냥 암기를 하는 거냐는 것은 우리가 돌아서면 잊어먹게 되는 그 휘발성이 강하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무작정 암기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부분들은 곧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립니다만 먼저 이해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특히 그 이번에 행정법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문 길이가 거의 세 줄짜리들이 많았고요. 4줄짜리도 있었거든요. 못 외웁니다. 그걸 어떻게 외웁니까?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일반 행정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선행 조치가 있어야 하는 바, 이런 선행 조치는 정부조직법상의 형식적인 권한 문장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직업적으로 근데 이게 한 문장이에요.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들을 어떻게 외웁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행정법 시험에서의 대부분들은 판례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판례 문제는 두 당사자가 서로 싸우고 그리고는 법원이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듣다 보시면은 이런 질문들은 거의 1+1과 같은 수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제가 많은 이해를 강조드릴 건데 그 이해를 하시다 보면은 이 행정법 과목은
의외로 암기할 게 작구나. 그래서 그 암기할 게 작구나라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은 암기 과목이라는 부분들은 뭐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해를 하시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릴 거고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이거는 다 여기 계신 분들 행정법 처음 공부하시면 다 해당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행정법이 너무 생소해서 일단 쉽게 접근하는 방법, 방법론에 대한 접근 방법을 여쭤보는 질문들이 많았었습니다. 접근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이해를 하시라는 것은 결국에는 같은데 원래 행정법 과목이 저도 법대를 나왔습니다만은 이 대학에서도 학부에서도 1학년부터 안 가르쳐요. 거의 3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과목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렵다는 거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용어 자체가 낯설어서, 그러니까 첫날부터 쏟아지는 용어들이 각하니, 기각이니, 재결이니 이런 용어들이 막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용어들을 그러니까 일반 법대 같으면 1학년, 2학년에 다 배우고 이제 행정법을 배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곧바로 행정법을 공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단어들은 거의 첫날부터 수업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의 낯선 부분들이 그 부분이 접근이 힘든데 그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반복될 거냐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문제의 난도를 순수한 난도를 놓고 본다면 어려운 과목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그 4번이랑 뭐 같은 얘기이 되길 텐데요. 이게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도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도 국어, 영어, 국사가 있고 그리고는 이제 행정법이 있고 행정학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국어나 영어는 아시다시피 범위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행정법은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 행정 그 수업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한 거 외에는 전혀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들을 누누이 드려요. 1년에 판례가 수백 가지가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차피 거기에서 몇 가지 추려서만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외에는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제 양을 줄여가는 공부를 저랑 할 겁니다. 수업 시간이 약간 많겠지만 그 수업 시간이 양을 넓혀서 많은 게 아니라 같은 주제를 좀 더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마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행정법 괜히 걱정했네. 오히려 괜히 뭐 걱정했네.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아주 익숙한 과목들이 되실 겁니다. 네. 네, 이제 3번 질문인데요. 4번은 네, 그러니까 행정법이 너무 양이 많아 감이 안 잡힙니다. 이거는 아까 네,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네. 3번 질문이 이제 행정법이 그러니까 다른 직렬 뭐 일반 행정이나 뭐 기타 뭐 경찰에서도 행정법이 있을 거고 이제 여러 직렬 행정법과 달리 소방 행정법만이 갖는 특징이 있을까요? 뭐 유형이나 난이도, 범위 차이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이제 고민을 제일 많이 했었어요. 저 제일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 소방행정법 책을 별도로 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별도로 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 일반 행정 시험에서도 지방직 시험이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출제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도도 들쑥날쑥하고 그리고 문제의 질도 그렇게 좋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소방청에서 문제를 주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문제를 주관하다 보니까 이 행정법 같은 특히 법 과목들은 굉장히 문제 질이 올라갔었어요. 특히 이번 소방직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문제 질이 올라갔었고 특히 내년은 필수 과목으로 전환이 되면서 당연히 문제의 질은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문제의 질이 올라간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게 낸다, 지엽적인 걸 낸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 더 문제 자체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나올 수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이번 문제를 두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책은 같이 그러니까 이번 소방행정법은 일반 행정법과 별 차이가 없었어요. 내는 주제도 동일했었고 그리고 조문도 동일했었고 거의 판례 문제 위주로 출제되었었고 그리고 지문 길이도 길어졌고 그래서 거의 같기 때문에 일반 행정법처럼 공부를 하시되 다만 이제 양은 좀 더 줄일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일반 행정법 시험보다는 문제가 난도는 아무래도 좀 더 낮게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지엽적인 판례들은 더 쳐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별 그 부분들에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책은 같이 갈 겁니다. 책은 같이 갈 거고 그리고 그 범위도 이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일하다 생각하시고요. 동일하다 생각하시고 뭐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4번 질문이 아마 너무 양이 많아서 감이 안 잡힙니다. 여기에 대한 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이었는데 이거는 아까 1, 2번하고 2번 이제 질문에서 충분히 다룬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번째 마지막 질문이 벌써부터 이제 행정법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질문하신 건데 지금 써니 행정법을 듣고 있는데 소방 행정법이 5월부터 개강하면은 업로드가 되겠죠. 이제 인강으로 업로드가 되면 그대로 그 교재를 사용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일반 행정직 그 학생들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법이라는 게 매년 새로운 판례가 나오고 그리고 새로운 조문들이 또 나오고 또 조문의 개정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부분들은 이렇게 새 교재를 통해서 듣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아무래도 수업을 들으실 것 같으면 그러니까 괜히 지금 막 불안하시니까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것저것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지금 5월이면 충분히 넉넉한 시간입니다. 넉넉한 시간이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무슨 괜히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양이 범위가 정해져 있고 양 자체가 정해져 있는 아마 공부하시다 보면은 제일 그 부분에서는 편한 그런 과목이 되실 거예요. 그 부분은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행정법 일단은 여러분들 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해냐 암기냐 뭐 이런 부분 그런 얘기들을 하셨었는데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조언됐을 거라 느끼고 있고요. 자, 오늘 설명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